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걱정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대로 계속 지내야 되는 것이 맞을까? 주변 사람들 보면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끔 현타가 와. 요즘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껴. 나 오늘도 집에 와서 울었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크게 우울감을 겪은 적이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약 10년간 부부싸움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도 매일 걱정하고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지금 떠올려보면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과 우울함에서 벗어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과 우울감 더 빠르게 떨쳐내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2주 안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2주 안에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주변에도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친구가 있어서 꼭 이 꿀팁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한 말이라고 해요. 그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처방만 따르면 2주 안에 우울증이 나을 겁니다. 이 처방은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남을 기쁘게 할 때 당신에게는 훨씬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훨씬 더 큰 만족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 결국 남을 기쁘게 하는 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10년간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가득했던 가정 환경 속에서도 깊게 우울증을 겪지는 않았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 책을 보고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버지가 일하시고 집에 오면 또 어머님과 싸우시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애교를 부리면 행복하시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아빠에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애교를 부리는 건 성격상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울감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것인가? 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데?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는 기쁘게 할 사람도 딱히 없고 실천하기가 어려워. 날마다 매일 똑같이 지겹게 일하는 일상을 보내고 특별히 누굴 기쁘게 할 특수한 상황이 생기지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아무리 단조로워도 날마다 사람을 만나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관심 있게 그들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꼭 원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경비원님, 택배기사, 배달기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따뜻한 말이나 음료수, 관심 있는 질문, 작은 미소가 되었든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우울한 감정이 느껴질 법한 상황에서도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노력 있잖아요. 그 노력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방법이 맞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걱정을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은 혼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결정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걱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혼란을 느끼게 하고 걱정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지식이라든지 사실을 알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파악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좋지만 글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 써서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따른 결과까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크게 걱정을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임신을 준비를 하면서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당연히 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자궁 기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갖는다고 해도 유산의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임신의 가능성이 희박해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걱정도 되고 우울함에 빠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단계 있잖아요. 그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둘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아이가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고 하니까 딱히 제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노력은 임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 멘탈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최대한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입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주변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에 사실 큰 병원에 검사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엔 안 간다고 했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안 남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시험관 비용도 얼마인지 알아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죠.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하니까 걱정과 우울함은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과 시술을 막상 시작할 때가 되면 다시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그 행동을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걱정의 50%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또 40%가 사라진다고 해요. 저 또한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려 결정하기로 하고 바로 검사를 받고 왔거든요.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고 실행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멘탈 케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시 시대의 삶과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난임 검사가 어디 있겠어. 옛날엔 내가 자궁 기형인지도 모르고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도 도전도 못 해봤겠지.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 살고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과 우울함보다는 감사함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면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너무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혼란과 걱정에 더 딥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셨다면 더 이상 조사나 생각을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을 했다면 행동을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를 분석하며 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걱정과 우울함을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데일 카네기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데일 카네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 내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모든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걱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관심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쓸데없이 쳇바퀴를 미친 듯이 도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좋고 걱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걱정과 우울함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서 인생을 변화시키세요. 저는 생각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